fx의 그래프와 한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하자. hx는 fx-gx. 됐어요? 이렇게 요거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얘들아, 이 문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니, 얘들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야. 왜냐? 식이 나와 있으면 계산이라도 해볼 텐데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순수히 개념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힘들지. 맞니?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h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hx가 뭔지 나와 있으면 계산이라도 해봐서 기억, 니은, 디귿 대답하는데 할만할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hx가 누군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대답하는 게 힘들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hx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y는 fx랑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게 이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떤 a, fa라는 점이 있다 이거야. 됐어요? 오케이, a, fa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y는 무엇이다 얘들아? gx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오케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너희들이 탐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접점이 이렇게 나타난 상황에서 너희들이 탐구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 얘도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봤을 때 a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되겠나? 같아야 된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탐구할 수 있는 거 a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접선을 만났을 때, 기호로 만났을 때, 이름으로 만났을 때, 식이 아니라 fx, gx로 만났을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에 접선의 기울기가 요놈의 기울기랑 똑같아지겠지? 오케이? 요놈의 미분계수랑도 똑같을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f'A하고 g'A하고도 같은데 지금 선생님 문제를 더 쉽게 얘기해보면 이것도 곡선이고 이것도 곡선이고 두 곡선이 접한다. 오케이, 선생님 이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인데요. 이 곡선이라고 그때 표현했던 것은 도형을 대변하는 표현이었지. 그래서 두 도형이 지금 접한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서 hx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hx. 이랬어요? hx가 fx-gx다 이렇게 나와 있지. 됐니? 그럼 우리가 요놈 hx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단서를 찾아가야 될 텐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단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런 게 있겠어. 문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FA하고 GA랑 같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HA는 FA-GA로서 이 조건을 활용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F'A하고 G'A랑 같다 그랬기 때문에 H'A를 구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걸 미분하면 H'X는 F'X-G'X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됐어요? 그럼 H'A는 무엇이냐 얘들아? F'A 빼기 G'A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발견한 내용에 따라서 이건 얼마다 얘들아? 0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단서가 나오지. 그 다음에 꼭 꼬박꼬박 이렇게 함수가 이름으로만 나와 있고 식이 안 나와 있을 때 너희들이 꼬박꼬박 신경 써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또 오케이? 꼬박꼬박 신경 써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차수예요. 절대적으로 꼭 잘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차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차수. 잘 보세요. fx가 몇 차라 그랬죠? 2차라 그랬어요. gx는 접선의 방정식이지 함수로 얘기하면 그건 몇 차겠어? 1차일 거야.
끼케야. 이해됐어? hx는 2차식에서 1차식을 뺀 형태야. 그러니까 hx는 무엇이냐면 2차 형태야. 그러니까 2차 함수야. hx는 어떤 2차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 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요 점을 생각해보면 기억은 일단 해결이 돼. 됐어? 기억의 일단 말뜻은 무엇이냐면 hx1 hx2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수 x1, x2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어떤 다른 숫자를 h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그때 함수값이 같아지더라 이런 얘기지. 이해됐니? 다른 값을 집어넣었는데 함수값이 같아지느냐?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고려해봐야 될 거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의 말뜻은 무엇이냐면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느냐.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 다 그래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어떤 다른 거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짝꿍이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됐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됐어요? 이렇게 2차 함수가 뭐 이건 가짜 x축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됐어요? 오케이? 여기 x1, x2라고 하면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무조건 있죠. 2차 함수라는 것은. 됐어? 오케이? 2차 함수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 값을 갖는 게 무조건 있게끔 돼 있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이 기억의 문장의 뜻은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런 얘기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hx가 2차 함수이니까 기억은 무조건 성립해. 여기까지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알면 알수록 함정이 많은 문제인데 니은은 hx가 2차 함수야. 됐니? hx가 2차 함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2차 함수에 대하여 a일 때 미분계수가 0이다.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선생님 말 이해되니?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이해됐어? 그럼 너희들 무슨 생각이 들어? 2차 함수, hx 2차 함수인데 어떤 a라는 점이 있는데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0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hx는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 그랬으니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 그랬으니까 요 순간을 얘기하는 거겠네? 여기가 x가 a라는 소리겠네? 됐어? 오케이? 그럼 극소인가? 하는 함정이 느껴지지. 알면 알수록 선생님 함정이 느껴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잖아? 오케이? 니은의 진술은 틀렸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이는 대로 hx 2차 함수야. 접선의 기울기 0인 순간은 여기 한순간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놈의 위치가 a가 돼야 된다는 것은 맞다란 말이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장이 없는데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로 볼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위로 볼록이면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여기가 x는 a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극소도 될 수 있지만 극소 또는 극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 저 그거 모르겠어요. 저 X 옆에 가로치고 써있는 게 뭐예요? 가짜 X축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으니까 임시로 잡아놨다라는 뜻으로서 선생님이 자주 써.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여기 그려놓은 2차 함수는 지금 X축과 안 만나잖아. 근데 여기 있는 HX가 X축과 만나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임시로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설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짜 이렇게 써놓는 거야. 됐어? 오케이? 디귿 가보도록 합시다. hx의 절대값이 100분의 1보다 작다의 해는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hx의 절대값이 100분의 1보다 작다. 얘들아, hx가 함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니 모르니? 모르잖아.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hx의 절대값이 100분의 1보다 작다의 해는 항상 존재하느냐는 식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식으로 풀지 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니?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hx의 정확히 h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능한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됐어? 오케이?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 있다. 우리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지? 맞니? 오케이? 이게 y는 hx의 그래프지?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낸 것 중엔 이게 있지? 위로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알아낸 것도 뭐 있니 얘들아? a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이고 0이고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여야 된다? 0이다. 그러니까 hx는 정확하게 그리면 x축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에서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정확하게 그리면 x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가능한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a야, 여기가 a, 여기가 a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오케이? a일 때 함수값이 얼마이고 0이고 그와 동시에 a일 때 미분계수가 얼마여야 되기 때문에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등식을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케이? hx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와는 다른 형태지. 맞니? 이와는 다른 형태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y는 hx의 절대값. 오케이?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 절대값은 이와는 다른 형태지. 맞니? 오케이? 정신이 멍해있네. 그럼 이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요령 알고 있니?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요령은 x축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요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x축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변화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의 절대값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x축 아랫부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전체가 x축 아랫부분이란 얘기야. 확인되니? 오케이? 이거 전체가 x축 아랫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hx의 절대값은 이 경우나 x축 아랫부분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자, 어느 경우에 해당해서도 100분의 1보다 작은 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100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잖아? 됐어요? 그럼 100분의 1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위에 어딘가에 100분의 1이 꼭 지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요 부분이 hx의 절대값이 100분의 1보다 작은 부분으로서 반드시 나타나게끔 돼 있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0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은 그 위에 선에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더 잘 이해하면 이게 지금 100분의 1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여기 1000분의 1이 있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10,000분의 1이 있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심지어 100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만족하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가면 너희들 뭐 문제 풀다 보면 hx가 fx-gx이다. 어떤 두 함수를 뺀 것을 가지고 hx로 잡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 그 중에 선생님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풀만한 걸 먼저 일단 실어놨어. 여름방학 때 많이 만나볼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접선 자체를 보면서 FA랑 GA랑 같다, F'A랑 G'A랑 같다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꼭 우리가 이런 식으로 HX 식이 안 나와 있고 이름으로만 나와 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다? 차수가 있다.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모양 17번에 후딱 다 풀어버리고 마무리하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오케이? 15번이 제일 어려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다. 오케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됐어요? f알파 그 다음에 f베타 더하기 f감마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니 얘들아? 오케이? 자, 최고차의 계수가 뭐라 그랬어? 양수인 4차 함수라고 그랬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 도함수 얘기해봐. 이거 몇 차지? 3차야. 그러면 이 도함수가 3차다 이 말까지 알아들었으면 여기에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래는 알고 대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 무엇이지? 저들 모두 극값이 되며 4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 된다? 일반적인 개형이 된다. 이것까지 무조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배운 거 아니니 얘들아? 그렇지? 도함수에서 완벽하게 서로 다른 실근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들은 모두 극값이 되고 원래 함수는 기본적인 개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이때 모두 극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기본적인 개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개형이 된다 그랬을 때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은 너희들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요쪽하고 요쪽하고 높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언제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를 수도 있다. 왼쪽이 더 낮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4차 함수에서는. 아시겠어요?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존재해요. 이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듣겠니?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 fx의 그래프들이야. 됐어? 윗줄만 봤을 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이들의 각각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저기 보는 대로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작다라고 그랬어요?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작다 그랬어요? 얘기해봐. 알파, 베타, 감마. 알파가 제일 작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x는 알파야.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베타야. 오케이? 여기가 x는 감마 이런 순서로 있어야 돼. 왜?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알파가 제일 작고 베타가 중간이고 감마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 오케이? 그래서 역시도 여기가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일단 기억은 무조건 맞다라는 걸 확인이 된다. 어느 경우에도 베타에서 무조건 극대값이 나오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다. 대신에 이것도 확인해야 돼.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값이 무엇이 돼야 된다? 곱이 0보다 작다라는 내용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여기 지금 조건이 나와 있잖아.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지금 정신 다시 집중하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조건을 확인을 안 해봤으니
됐어요? 이 조건을 확인하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세개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세 개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 개 곱이 0보다 작으려면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셋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나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케이? 하나만 마이너스가 되면 나머지 플러스가 꼭 하나 누군가 껴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나 여기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X축이 이렇게 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셋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지. 오케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게 A번 케이스라고 하지 말고, 오케이?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라고 해놓고 여기 그래프에 각각 표시해놓자.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려면 이 그래프면 1번 케이스. 오케이? 이 그래프에서 1번 케이스는 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X축이 극대 위를 지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2번 케이스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더 낮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일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2번 케이스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돼야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됐어요? 이 그림에서 1번 케이스가 나타나려면 셋 다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극대보다 위쪽에서 X축이 지나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게 1번 케이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되고 있니? 이 그림에서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타나려면 요게 더 작으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요게 함수값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요거 위에 X축이, 요거 아래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야 되겠지. 이건 지금 X축들을 그려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마지막 그림에서 1번 케이스가 나타나려면 셋 다 요거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축 밑에 위치해야 되는 거겠고,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는 것이 1번 케이스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2번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은 이 작은 두 개의 극소값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2번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2번 케이스는 이 그림 내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세 개의 그래프에서 X축이 각각 이렇게 5가지가 지나는 경우가 이 fx가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인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질문 자체는 다 대답할 수 있어. 됐어? 질문 자체는 다 대답할 수 있어. fx =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fx =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느냐? 두 점. 어느 경우나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니은 맞아. 가능한 5개의 경우가 모두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F알파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범위를 좁혀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중에서 F알파가 0보다 큰 놈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이거겠지? 그럼 F알파가 0보다 큰 놈. 얘들아, 요때가 F알파인데 요때 F알파는 0보다 큰가요? X축이 있으니까 요게 F알파가 0보다 큽니다. 됐니? 그러니까 요 2번 케이스가 일단 F알파가 0보다 큰 케이스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F알파가 0보다 큰 놈. 오케이? 여기에 X축이 지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F알파는 X축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에 X축이 지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F알파는 X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모두 F알파가 0보다 작은 놈을 얘기해요. 여기 1번 케이스도 F알파가 0보다 작은 놈을 얘기합니다.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가능한 유일한 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F알파는 X축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맞니? 그러니까 요것도 F알파가 0보다 작은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번 케이스만이 유일하게 F알파가 0보다 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저기에서 F알파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 그림의 2번 케이스에 대하여라는 질문이 되겠지. 그랬을 때 fx =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을 갖느냐라고 했는데 그 작은 실근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무엇인 거고.
실근인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각각의 실근은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 돼 있어.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베타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두 개를 갖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면 3번이야. 17번 안 해주셨나요? 17번? 어떻게 풀었어? 처음에 뭘 놓쳤던 것 같아? 처음에 X가 잘못 보였어요. 17번 문제에 다른 친구, 야, 17번 문제 간략하게만 얘기하자. 이게 무슨 함수지? 우함수지. 우함수는 무슨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짝수. 그러니까 fx가 저렇게 돼 있으면 x 4제곱 홀수 다 지워서 b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 오케이? 이게 지금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은 도함수 찾아서 4x 세제곱 플러스 2bx 그죠? 이렇게 찾아서 x로 묶어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4x 제곱 플러스 2까지로 묶으면 더 좋겠다. 2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하면 x가 0인 순간들이 나타나겠지. 그거 지금 루트 나오는 거 맞아요? 루트 나오는 거 맞아.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고 0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b가 0 됐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기면 2x제곱은 마이너스 b다. 그냥 있는 그대로씩 잘 세워서 풀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b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다. 됐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야. 3개가 사실상. 그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 좀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근이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x가 도함수가 0 되는 게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나오기는 하죠. 맞니? 근데 이제 원래는 고민을 해봐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실근만 인정을 하고 중근은 또 다른 걸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전체적으로 중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b가 0이면 3중근이 나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나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b가 0이면 3중근이 나와. b가 0이면 3중근이 나오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느냐? 됐습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냐? fx의 그래프는 그냥 평범한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x가 0인 순간이 되겠지. 이해되니? 지금 3중근이 지금 0으로 갔다는 소리니까. 이해되고 있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극소는 무엇이 되느냐면 f0이 돼. 됐어? 이 극소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저기다가 0 대입하면 6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에 부적합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니? 오케이? 그래서 조건에 이렇게 부적합한 형태가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서 다시 f'x 원래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묶었더니 어디까지 정리가 됐었니? 2x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b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었니?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2x 제곱 플러스 b가 허근을 가지면 오케이? 허근을 가지려면 b가 0보다 크면 허근이 나와. 실제로.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허근을 가지면 이 도함수가 0 되는 값은 유일하게 누구만 있냐면 0일 때만 있고 그 주변에서의 부호는 이해됐어요? 그 주변에서 부호는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음수.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은 플러스 2 플러스 b인데 b가 양수여야지 허근이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플러스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2. 1 같은 거 대입하면 2 플러스 b이고 이게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 나니까 이때는 플러스. 얘가 극소가 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오케이? 그럼 얘가 극소가 뜨기 때문에 F0이 또다시 극소가 되는 거고 이건 역시 계산을 하면 역시 6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부적합해.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가 음수이면서 따라서 B가 음수이면서 F'X 이꼴 0의 세근이 0 플러스 마이너스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또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자, 이거 마이너스는 하나는 음수지. 0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때가 x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요때는 x는 0 요때가 x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때가 무슨 소? 극소. 요때가 무슨 소?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그래서 극소는 원래 두 가지가 나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극소는 f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이거나 극소는 f 플러스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이해됐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집어넣어도 이제 마이너스 저 fx는 선생님 지워버렸네. fx는 무엇이니 얘들아? 우함수니까 무엇이니? 오케이? x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무엇이니 얘들아? 6 이런 얘기죠?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무엇이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의 4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의 4제곱 플러스 b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 둘 다 모두 결론은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됐어요? 동일하게 요거 4제곱 하면은 제곱하면 요만큼만 남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b만 남겠죠? 플러스 6이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나 여기는 마이너스나 4제곱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서로 사라져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1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짜투리 설명. 얘들아 문제는 아는 만큼 보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만큼 보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오케이? f 프라임 x가 0인 순간이 1인 곳 중에 x는 0이다라는 것 0인 곳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는 아는 만큼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뭐야? 우함수가 돼야 된다. 됐어? 오케이. 요 점을 감안하면 원래 A시당초 fx는 두 가지밖에 안 돼. 하나는 무엇이냐면 y축 대칭이면서 사차함수가 y축 대칭이면서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런 모습이 되거나 이해되니? 오케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y축 대칭이 돼야 되니까 완전 높이가 같아서 이런 모습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이해됐니?
오케이? 이때 문제에서 여기가 무조건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치 않은 경우. 아시겠습니까? 이거 문제에서 무조건 여기가 6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다가 y축 대칭이랬으니까 이 높이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10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낸 값들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이건 플러스죠? 이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이렇게 아는 만큼 보여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그래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래프 그릴 줄 아는 게 가장 핵심인 거야. 알겠어요? 그 중에 특히 그래프를 빠르고 수월하게, 극대극소를 빠르고 수월하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내용 중에서 수능에 걸맞는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무엇이냐? 도함수에서 완벽하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실근들만 나오면 그들은 모두 극값의 x 좌표들이 되니? 극값의 x 좌표들이 되며 원래 fx의 그래프는 기본적인 개형을 갖는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